중일수학 3. 좌표평면과 그래프. 6번째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대단원 마무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1번, 다음 중 수직선 위에 점 A, B, C, D, E 좌표를 기호로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잘못된 거를 골라야 되죠. A는 마이너스 4, 자, 마이너스 4 여기 맞고, B는 지금 마이너스 1과 2, 마이너스 2 중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거에는 1.5에 해당돼요. 맞고, C는 0과 1을 3등분한 거에서 요 앞 0에 가까운 쪽이니까 요 점은 이제 3분의 1에 해당되고 그 옆에 있는 요 점은 3분의 2에 해당돼. C를 봤더니 3분의 1 맞지. 그 다음에 D라는 점은 2와 3의 중간이니까 이거는 2.5야. 2.5는 2분의 5에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7은 3.5니까 D는 이거 잘못 표현된 거지. D가 틀린 거고 5는 여기 점 2가 찍혀 있는 게 맞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리고 4번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 다음 글에서 토끼가 달린 시간 x와 출발점으로부터 토끼까지의 거리 y 사이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로 적당한 것은, 자,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거리야. 자, 그걸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경주를 했는데 달렸어. 그랬는데 토끼가 3분 뒤에 거북이 한참 뒤처진 거 보고 5분 동안 낮잠을 잤다. 그러면 토끼는 처음엔 빨리 가다가 이제 일정 시간 뒤에는 이제 움직이지 않은 거지. 낮잠을 자니까. 그래서 잠에서 문득 깬 토끼는 거북이 어느새 결승점을 통과하려는 것을 보고 빠르게 달려서 2분 만에 결승점을 통과하였다. 이렇게. 그럼 시간 봐봐. 우리가 0을 기준으로 해서 0, 그 다음에 3분, 그 다음에 5분. 5분 동안, 자, 0에서 3분까지는 달린 거야. 달리기, 달림. 그 다음에 5분 동안 낮잠을 잤지. 5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길이가 5분이야. 그러면 3분에서 5분을 자게 되면 몇 분이냐면 더하면 8분이 되겠지. 8분. 그러니까 이만큼 여기서는 이제 낮잠을 자는 거지. 낮잠. 그 다음에 8분 때 깨가지고 2분 만에 결승점을 통과했대. 그러면 이게 또 2분이 걸린 거야. 여기서. 그러면 여기가 처음으로 따지면 이제 처음에서는 10분이 걸린 거지. 그래서 2분 동안은 다시 달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중간에 이제 이게 y가 거리잖아. 거리가 변화가 없는 곳이 생겨야 돼. 그러면은 이제 이건 안 되는 거지. 이것도 안 되는 거. 이렇게 변화가 없는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 자, 출발 지점하고 마지막 도착 지점은 서로 다른 곳이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서로 다른 곳이야. 그래서 되돌아오는 건 아니고 무조건 한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출발 지점에서 멀어지는 이 4번이 답이 되는 거지. 4번이 답이 되고 3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낮잠을 자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 요거는 아닌 거고 요거는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게 시간이잖아. x가 시간이니까 여기 시간이 여기 0이고 여기가 3분이 되는 곳이고 그리고 요 점이 8분이 되는 곳이지. 끝나는 여기가 10분이 되는 곳이.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y는 이제 거리이기 때문에 이 글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서 여기에 이제 좌표 값은 알 수는 없어요. 이 문제 보면은 출발점으로부터 토끼까지의 거리
출발점으로부터 토끼까지의 거리. 이제 요 표현이 되게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표현이 사실 어려운 표현이거든. 이거를 다른 말로 이거를 이제 토끼의 위치라고도 얘기를 해. 위치. 사실 이 문제를 출발점으로부터 토끼까지란 말이 없이 그냥 거리만 표현하면은 요 문제는 잘못된 건데 출발점을 기준으로 한 거지. 여기가 기준이 돼서 토끼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래야 이제 토끼가 있는 곳까지 거리를 재는 그게 결국 토끼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잖아. 위치라는 건 사실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위치라는 그 개념이 성립이 되거든. 그래서 이제 y라는 곳이 단순히 거리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아까 이든 전체 문장 있지 거기 출발점으로부터 토끼까지 거리 이게 이제 y 값에 해당되는 거야.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말은 이제 뭐 위치라고 하면 되겠지. 뭐 토끼의 위치. 자, 다음 3번 문제. 좌표 평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에 y좌표는 0이다. 그렇죠. 왜냐면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점들이거든, 이 점들. 이 점들은 지금 y좌표는 위아래로 읽어야 되거든. 근데 이 점들은 지금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딱 걸려 있잖아. 이 점에서 쭉 옆으로 이제 y축을 따라서 따라가 보면 모든 점들이 y에 0이 있는 곳에 이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모든 y좌표는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 참고로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x축을 하고 겹치는 직선이 이름이 y는 0이야.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배우는데 y는 0. 이런 표현이 보면 이건 x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x축. 자, 2번 점 마이너스 5,0은 y축 위에 있다. 지금 y좌표가 0이지. y좌표가 0이라는 거는 방금 했잖아. 지금 y좌표가 0이 되는 거는 y축이 아니라 x축 위에 있는 거지. x축. x좌표는 살아있고 y좌표는 0으로 지금 있는 거니까 실제로 이 좌표를 찍어보면 둘, 셋, 넷, 다섯 이쪽 여기 마이너스 5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5,0이 되니까 x축 위에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지. 그리고 점 1,5는 2사분면 위에 있다. x 양수, y 양수 둘 다 양수인 거는 1사분면이야. 실제로 1, 여기 찍어보면 이 정도 되고 여기 1,5가 1사분면이지 여기가. 2사분면은 여기 1사분면이지. 이건 이제 1로 고쳐야 돼요. 그 다음에 점 0, 마이너스 1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요거는 맞아요.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은 이 축에 걸려 있는 거거든. 이게 지금 여기 x좌표가 0이지. 이건 x가 0인 거야. 그러면 y좌표는 살아있지. 이거는 y축에 걸려 있는 거다. y축. y축 위에 있는 점이고 그래서 x좌표가 0이면 그 반대축 있지. 반대축에 있다고 보면 돼. 그래서 반대로 마이너스 1,0 하면 y좌표가 0이지. 그러면은 이거는 반대인 y의 반대인 x축 위에 있는 점이지. 위의 점. 반대로 생각해 주면 되고 축 위에 있으면 걸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점들은 이 영역에 속해 있지 않지. 1, 2, 3, 4분면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4번 맞고 아까 맞았던 게 1번 맞았고. 자, 5번은 그럼 틀렸겠지. 어디가 틀렸는지 보자. 두 점, 이 점과 이 점은 같은 사분면 위에 있다. 같은 사분면 위에 있으려면 서로 부호의 성격이 같아야 되는데 이건 x좌표가 플러스 y좌표 마이너스 x좌표 마이너스 y좌표 플러스 서로 다르지. 자, 어느 사분면에 있는지 보자. 2, 마이너스 4는 2, 마이너스 4 여기 있으니까 요거는 4사분면에 있는 거고 요거는 4사분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2는 이 점이지. 이 점은 2사분면에 있는 점이지. 그래서 서로 다른 사분면이 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옆에 5번 오른쪽 그림은 휘발유 X리터와 휘발유 가격과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래요. 자, Y는 휘발유 가격이고 X는 휘발유 양이야. 리터는 양을 재는 단위지. 액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부피로 이렇게 재는 거고. 자, 휘발유 X리터의 가격을 구하시오. X리터. 자, 가격을 구하시오. 이거는 이제 그 휘발유 양에 따른 가격을 정해봐라라는 거지. 이거 결국에 관계식을 구하라는 거거든. 관계식. 자, 이거 보니까 이건 정비례 그래프지. 그러니까 정비례 그래프는 y는 ax 이런 형태잖아. 그래서 a 값을 찾으면 돼. 그래서 이 격자점을 찾아야 되는데 만나는 곳은 여기 이렇게 요 점을 지나지. 요 점이 좌표는 알고 있으니까 x가 따라가 보면 x는 2고 y는 여기 2000과 4000의 중간이 3000이 되겠지. 2,3000. 그래서 넣었을 때 성립이 돼야 되니까 y 3000 넣고 x에 2 넣으면 되겠지. 3000은 a 곱하기 2. 그러므로 a는 자 2를 반으로 나누면 돼. 양변에 2분의 1 곱해도 되고 이렇게 약분이 되면 a만 남고 여기는 이제 1500이 되겠지. 1500. 그래서 가격은 휘발유 X리터의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y니까 y는 1500x 1500 곱하기 x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게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이 정해지면 그러니까 휘발유 양이 정해지면 가격이 정해지. 이런 관계를 함수 관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휘발유 양에 따른 가격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자, 휘발유 양이 늘어날수록 가격도 늘어나지. 근데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 이게 정비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 늘어난 만큼 양이 2배가 되면 가격도 2배가 되는 거고. 식 자체가 봐봐. y는 1500x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 x 자리에 봐봐. 여기 x 대신에 뭐 어떤 뭐라고 할까? 2가 됐어. 그러면은 y는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1500 곱하기 2가 되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x가 2배가 되면 y도 2배가 되는 거야. 그리고 x가 3이 되면 가격은 y 자체가 1500 곱하기 3이잖아. 1500. 이게 조금 당연한 게 x에 넣는 그 값이 결국에 y에도 들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y라는 식 자체가 이 큰 덩어리고 여기 보면 x가 안에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x가 2배가 되고 3배가 되면 자연스럽게 y라는 식 안에 x도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 2배, 3배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 수는 정해져 있고 변하는 건 이건데 이게 2배, 3배 되면 그걸 포함하고 있는 y도 2배, 3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정비례다 이런 말을 표현을 쓰는 거야. 자, 6번 문제. 오른쪽 그림은 두 변수, 변하는 수 x와 y 사이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원점을 지난다. 요 점이 원점이지 원점 지나고 있어요. 맞고 x가 4일 때 y는 2다. 4,2를 지나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 자, 4, 요 점이 0이지. 4,0을 지나는 거야. 그래서 이 점은 2,4야.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죠. x가 4일 때는 y는 0으로 고쳐야 되겠죠. 자,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한다. 자, 이 말은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는 틀리지. 자, 어디에만 맞냐면 여기 이 구간에서는 맞아요.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이게 증가하는 상태다라는 거지. 이거 증가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근데 감소하는 부분도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항상 옳은 게 아니어서 이건 틀린 거가 되겠지. 자, 리을
x값이 0에서 2까지 증가할 때, 자, 0에서 x값 여기를 말하는 거고, y값은 0에서 4까지 증가한다. 자, 여기서 요 점에서 이렇게 변하는 동안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x는 0에서 2까지 좀 커졌는데 y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거지. 여기 4잖아. 그래서 0,0에서 x는 2가 됐고 y는 이제 4가 됐으니까 맞는 거지. 그래서 리을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 8번 문제 먼저 보자. 다음은 정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그래프의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시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거 맞죠? 정비례 그래프죠. 정비례 그래프이기 때문에. 원점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0을 넣어보면 돼. x에 0을 넣어보면 y도 0이 나와요. 그래서 원점 지난다 확인이 되고, 그리고 자, 이걸 지난다 넣어보면 되지. 넣어봐서 x자리에 이걸 넣고 y자리에 넣어서 성립이 되면은 지나는 거고, 성립이 안 되면 안 지나는 점이고, 그런 거야. 그래서 좌변에, 자, y는 마이너스 4분의 3x지. 좌변은 뭐가 되지? y 넣으면은 y 마이너스 6 되지. 자, 우변에는 자 마이너스 4분의 3x인데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x에 마이너스 8을 넣어야지. 계산하면은 뭐 이 양수 되고 4, 1은 4, 4, 2, 8 돼서 6이 되지. 그래서 부호 자체가 양수가 됐는데 좌변은 음수지. 그래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값이 아니지.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다르니까 지나는 점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근데 사실 이걸 뭐 대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둘 다 음수잖아. 둘 다 음수.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부호가 같고, 근데 이 식 자체가 전에도 얘기했지. 부호가 다르다라는 얘기지.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한쪽에만 음수가 있고 한쪽은 없지. 표현이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부호가 같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있을 둘 다 없잖아. 이럴 때는 부호가 같다는 뜻이고, 한쪽에만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이렇게 한쪽에만 마이너스 있으면 부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부호가 다르니까 2, 4분면 4, 4분면 지나는 거고, 부호가 같은 얘는 1, 4분면과 3, 4분면 지나는 거지.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자, 이거는 x값이 증가하면 y값 증가한다. 이게 이제 부호가 같을 때는 이제 맞는 말인데 다를 때는 이제 틀린 내용이 되는 거지. 아까 이런 형태면은 이제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려지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x가 증가할수록 y도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 이런 그래프 형태 그려지려면 여기 우리가 y는 ax에서 이 a 값이 양수여야 돼, 양수. 근데 여기서는 지금 y는 ax에서 a 값이 음수지. 이거는 감소하는 그래프야. 그래서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틀렸고, 그 다음에 리을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난다. 자, 요거 아까 설명한 거지. 그래서 여기 써놨지. 그래서 요 리을은 맞는 거예요. 자, 9번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가 점 이거를 지날 때 다음 중 이 그래프 위에 있지 않은 점이 뭐냐. 먼저 a 값을 찾아서 그 다음에 이 점들을 대입해서 풀어야 돼요. 자, 먼저 a 값 찾아보자. 자, 지난다고 했으니까 점을 식에 넣었을 때 대입하면 성립이 돼야 돼요. 자, y에는 마이너스 11을 넣고 x에는 마이너스 3을 넣어야 돼. 3 이렇게 넣으면 부호는 이제 똑같이 플러스로 바꿀 수 있고 3에는 3, 3, 4, 12. 그래서 a는 4야. 그래서 관계식은 y는 4x 이렇게 되는 식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 x에 4배를 하면 y가 돼요 라는 그런 뜻이거든. 이게 그래서 x좌표를 곱하기 4를 해서 y가 나오는지 봐야 돼.
그래서 여기에 4를 곱하면은 나오지. 요건 되고 괜찮고, 자 마이너스에 4를 곱하면 8이 아니라 마이너스 8이지.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틀렸고 답이 이제 있지 않은 점이니까 이제 요 2번이 답이 되는 거야. 나머지 요거는 4배 되고 4, 4, 16, 3, 4, 12 다 4배가 되지. 그 다음에 7번 먼저 풀어볼게. 자, 그림은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시간 x초와 속력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물체는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속력이 y잖아, y. 요게 이제 속력이니까 속력이 변하는 운동. 자, 여기는 속력이 변하지 않지. y값이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고 하니까 속력이 변하는 운동 하고 있어요. 자, 가에서 물체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자,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는 위치가 고정될 때 이게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속력과 위치는 다른 개념이야. 우리가 거리하고 속력하고 시간일 때 위치는 거리와 관계된 개념이거든. 그래서 속력하고 거리는 다르잖아. 그래서 물체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틀린 거예요. 이거는 움직이고 있는 거지. 다만 속력이 일정한 거야. 그러니까 거리의 변화가 일정하다라는 거야. 거리의 변화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움직이긴 움직인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거리의 변화 또는 다른 말로 위치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치의 변화는 일정하다. 그러니까 위치는 변하고 있다라는 거. 위치가 변한다는 건 움직인다는 얘기지.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그다음에 나에서 물체 속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자, 속력이 y니까 y 값이 지금 y 좌표 값이 지금 증가하고 있지.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가에서는 물체 속력이 감소하고 있다. 속력이 y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거 맞고, 물체는 x는 11 때 정지하였다. 자, 여기 11 때 요점인데 여기가 10,0이거든. 10,0. 10,0인데 y 좌표 값이 0이지. 자, 11 때 y는 0인데 y가 0이라는 건 뭐지? y는 속력이었지. 속력은 0. 속력이 0이다. 속력. 우리 자동차 타보면은 아빠 자동차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은 바늘이 이렇게 올라가잖아. 시동을 걸고 이렇게 하면 위로 우웅 올라가지. 근데 정차 있을 때는 이 속력계라고 하는데, 속력계가 이제 이렇게 0에 와 있어, 눈금이. 정지해 있는 거야. 그래서 속력이 0이 된다는 거는 정지한다는 얘기가 맞는 거지. 자, 다른 표현 설명을 더 보충하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거든. 시간분의 거리. 근데 시간은 0이 될 수 없어. 이 분모는 0이 될 수 없잖아. 그러면 속력이 0이 된다는 얘기는 뭘까? 거리가 0이 되는 거야, 거리. 근데 여기서 이제 거리를 위치로 보면 되니까, 위치가 0이 된다는 거는 제자리로 이제, 그러니까 위치는 이제 가만히 있는 거지. 거리 변화가 없다라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됐고, 10번. 자, 다음 중 두 변수 x와 y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있는 걸 모두 골라보세요. 반비례 관계 있는 거. 자, 곱해서 이제 일정한 수가 나오는 거 찾으면 되지. 자, 2번. 자, 요거는 정비례 관계.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배우진 않았는데, 요건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닌 관계인데, 요거는 그냥 직선의 형태야. 직선 형태. 요거는 그리고 자, 4번하고 5번 헷갈리는데, 잘 보면 분수 형태지만 여기는 x가 위에 있어. 요거는 y는 3분의 1x여가지고 요거는 정비례 그래프야. 정비례. 그리고 요게 분모가 이렇게 있는. 자, 요거 곱하면은 xy는 마이너스 3 나오잖아. 이렇게 되는 거. 곱이 일정한 수가 나오는. 요게 이제 반비례 그래프니까 2번, 4번이 답이 돼요. 자, 11번. 반비례 관계의 요 그래프가 두 점 이걸 지날 때 a 더하기 b 값을 구하시오. 자, 요거는 b는 아직 모르니까 이제 이걸 먼저 써서 a 값을 찾아야 돼. 그래서 대입을 하면
4분의 5는 x자리에 4를 넣으면 되겠지. 4분의 a. a는 쉽게 나오지. 비교를 하면 a는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식을 완성해 볼게. y는 x분의 5. 그리고 이 그래프에 이 점이 지나니까 점을 넣으면 되겠지. b는 x자리에 넣고 y좌표는 y자리에 넣고, 그래서 마이너스 5는 b분의 5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지. 그리고 이렇게 이제 대각선 곱해서 같다고 놓으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5b는 5다. 그래서 5로 나누면 마이너스 b는 1이고 양변에 음수를 곱하면 b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는 5 더하기 마이너스 1 해서 4가 되겠죠. 자, 12번 다음 그림과 같이 정비례 관계, 그래프와 반비례 관계. 자, x가 여기는 분자에 있고 얘는 분모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점 P에서 만난다. 여기서 만나네. 근데 만나는데 여기 x좌표를 줬어. 그때 a를 구하시오. 자, 여기는 일단은 자, 요 점을 표현을 해보자. 지난다고 했을 때 빨간 여기 정비례 그래프, 그다음에 파란 반비례 그래프에 각각 다 넣어보면 돼. 지금 이 P라는 점의 좌표를 보면 마이너스 4, 모르는 상태야. 일단 이 교점이라고 하는데 만나는 점을 교점, 이런 점을 만나는 점을 교점이라고 해요. 넣어보면 돼 일단. 그래서 얘를 찾아야지 먼저 물음표를. 요 식에다가 넣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y는 2분의 1x에서 x자리에 마이너스 4 넣고, 그러면 그게 y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계산이 되면 1은 2, 2, 4 돼서 부호까지 계산돼서 마이너스 2가 나와. 그래서 여기 만나는 교점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점을 요 반비례 그래프도 지나기 때문에 이 점을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 거지. 자, y는 x분의 a 식에다 넣으면 요게 y좌표지. 마이너스 2는 x좌표 이거 마이너스 4a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대각선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하면 8이 돼요. 그래서 a는 8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13번 다음 그림과 같이 반비례 관계 그래프가 점이 이제 C가 있어. 그리고 X축에 수선 내리고 Y축에 수선을 내려서 점을 또 이렇게 A, B를 정했어. 그렇게 했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 보세요 라고 했어. 자, 이 C라는 점을 잘 모르니까 모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문자를 놓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X 이렇게 Y도 되는데 X, Y는 축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자를 써야 돼. 그래서 X좌표를 모르니까 우리 A라고 해보자. A. 그러면은 자, 이 점이 이 그래프를 지나는 점이니까 여기다 넣어보면 Y좌표가 나와요. 왜냐면 Y는 X분의 24라는 식이 되는 거잖아. 근데 X가 지금 정해졌어. 그럼 Y도 정해지는 거지. 그래서 Y는 X좌표가 A가 될 때 Y좌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 자리에다 써주면 되지. 자, 여기 있는 점들은 다 곱해서 x, y 좌표 곱해서 24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 a 좌표 다 구할 수 있어. a 좌표는 얼마냐? 여기는 x축에 있는 점이니까 y 좌표가 0이거든. a, 0이고, b라는 곳은 y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반대로 x 좌표가 0이 돼요. 0, a분의 24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자, 요 가로길이가 어떻게 되죠? 가로 길이는 요만큼이죠, 요만큼. a가 되는 거고, 세로 길이, 가로 길이, 그러니까 OA, 선분 OA 길이가 가로 길이고, 그게 a고, OB 길이가 세로 길이지.
높이가 되는 거죠. 요게 a분의 24가 되는 거야. 0에서부터 출발하니까 그 좌표가 결국 길이가 되는 거지. 이렇게 했을 때 넓이. 자, 넓이 사각형 OACB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a 곱하기 a분의 24 이렇게 하면 되고, 계산하면 a가 지워져서 24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근데 사실 이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자는 모든 수라고 되어 있잖아. 모든 수. a 값이 뭐가 정해지든 간에 넓이가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점이 여기가 선택이 되든, 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각형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 사각형의 넓이가 모양이 달라지더라도 넓이는 다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 수고하셨습니다. 복습 꼭 해주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요.